지금까지 이런 분석은 없었다. 이것은 시공인가 공시인가? 기업 공시에 숨겨진 진실, 또 주가 읽힌 속내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구역의 지배자, 이 시대의 공시남, 수상한 남자 변영인 대표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수상한가요? 아, 그렇죠. 간첩은 아닙니다. 네, 대표님 근데 지금 우리 장이 대표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당분간 좀 박스피가 3,000선에서 3,200선 사이에서 좀 박스피 장세가 예정될 거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딱 대표님 말씀대로 일단 당분간 좀 박스피 조정장이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 일단 오늘 시장부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3,100선을 지금 좀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래 지금 정도면 제가 지난주 수요일이 됐던 변곡점이 되는 이 장세에서 3,000포인트 초반, 저는 뭐 심지어는 2,900포인트까지도 맞아요. 온다라고 좀 네. 예측을 했는데, 자 이제 이번 주가 함정이죠. 이번 주 우리가 대목 직전인 뭐 수요일까지 좀 어닝 쇼크 종목만 나와요. 솔직하게 우리가 장 끝나고 장 종료 공시를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 공시보다는 어닝 쇼크 내지는 뭐 관리 종목 지정 사유 또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 네. 이런 뭐 무시무시한 타이틀의 공시만 지금 앞두고 있는데, 자 종합적으로 오늘 여기에 더해서 기아차가 현대차가 애플과 협업하지 않는다, 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공식 발표를 했죠. 자, 이 부분이 뭐 볼룸버그 통신에 따라서 뭐 이게 뭐 애플이 뭐 분노했다, 네. 이런 거는 좀 뭐 예외적인 겁니다. 뭐 비즈니스가 진행된 게 없는데 뭐 누가 분노를 하고 말 게 뭐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더 과열 양상으로 갔던 거죠. 좀 기아차, 현대차 그룹주 플러스 기아차가 애플카 추진 소식에 상승을 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더 이상 뭐 지금 진행되지 않는 듯한 공식적인 어떤 해명이, 네. 물론 좀 시원한 답변은 아닙니다. 그다가 외신에서도 이게 완전히 결렬됐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지금 뭐 중단됐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어떤 이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뭐 애플이 뭐 현대가 아니면 뭐 다른 글로벌 뭐 자동차 회사와 협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뭐 외신의 그건데, 그건 뭐 그 전부터 우리가 예상이 됐던 겁니다. 네. 항상 강조드리지만 계약서의 맞아요.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아무도 계약의 주체는 모른다.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증시가 이런 애플카의 어떤 기대감만 갖고 단기에 좀 과열 양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실망 매물이 조금 오늘 이제 출현이 좀 됐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현대차 그룹 또는 이제 기아차 갖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차라는 이 3단계 완성 어떤 이 프로젝트는 유효하기 때문에 좀 이런 어떤 공략점에서 저점 매수에 또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댓글에 마이크가 좀 소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잠깐, 지금도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리는지 댓글에 잠시 남겨주시겠어요? 혹시 그 변영인 대표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렸다면은 지금도 좀 잘 안 들리시다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변영인 대표님은 지금 오전장 주가 오늘 앞으로 좀 이번 주 내에서는 아무래도 박스피 횡보로 계속 그렇죠. 이어가겠죠? 수요일까지는 조금 주가의 좀 침체 양상, 조금 답답한 흐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대목을 앞두고 자금 유출되는 어떤 경로의 기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짐작한다면 네. 오히려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대세적 상승 구간보다는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주가 조정도 또 어닝 쇼크가 계속해서 당분간 그 실적 발표에서 어닝 쇼크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조정장에 좀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오전장까지 살펴봤고요. 한번 공시 얘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금 종목이 테스인데, 이 테스 하면은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노래로도 유명하긴 한데 이 테스가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네, 올해 소부장 유망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워낙 이제 올해도 반도체 시장이 호황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기대감이 점점 커진
그런 테스인데 이 테스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이죠. 이 반도체 제조 공정은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뉘는데요. 이 전공정은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공정을 거치면서 이 전공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 이 전공정에서 완성된 웨이퍼로 칩을 만들기 위해서 뭐 검사하고 커팅하고 이런 본딩하는 공정을 후공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테스가 반도체 전공정 장비 지금 양산에 성공을 한 기업인데, 테스가 그 공시를 내놨는데 네. 대표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주신 약간 실적 쇼크 개념의 공시가 나왔네요. 실적이 좋지가 않았네요. 아닙니다. 테스는 아주 좋았죠. 이번에 실적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오셨어요.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 전공정, 후공정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물론 뭐 착오가 좀 있었죠. 제가 잠시 그 마이크 네. 문제로 잠깐 지금 정신이 분산돼서 다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너무 지금 실적 발표가 전년 대비 169%가 지금 증가를 했고, 네. 영업이익도 엄청 큰 폭으로 지금 증가가 했네요. 네, 테스 얘기 자세하게 해주세요, 대표님. 네, 일단은 뭐 오늘 공시 분석 두 종목 제가 조금 네. 저희 그 무료 네. 리딩방에 좀 강력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자, 상반기에 성장이 완연한 종목을 우리가 성장주라고 합니다. 자, 본연의 기업 가치보다 사업의 어떤 성장세가 완연하고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실적이 좀 배가 될 수 있으면서 그 영업이익률과 단기 순이익률이 월등하게 높은 소부장 종목 중에서 제가 한 종목을 좀 픽했고요. 다음에 좀 이어질 뭐 5G, 대표적인 5G 관련 종목 중에서 2021년도를 좀 선도할 수 있는 좀 탄탄한 어떤 유망 종목들 제가 좀 분석을 해왔는데, 네. 자, 먼저 이제 테스입니다. 테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이 변동.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 실적보다 30%에 대한 감소나 증가가 있으면 이공시해야 되는 겁니다. 잠깐 화면 볼게요. 자, 테스입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입니다. 자, 회사는 직전 연도 매출액 1,783억 대비 37.9%가 증가한 2,459억 매출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요 169.3%가 올랐습니다. 자, 316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전년도보다 189.5%가 향상된 282억. 즉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어냈다. 자, 그렇다면 테스가 지금 뭐하는 회사인가? 이 회사는요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전공정, 이 회사는 후공정이 아닙니다. 초도에 준비되는 전공정에 들어가는 PCVD, LPCVD라는 이 융착, 그 흡착 장비라고 해서 이 반도체를 우리가 눌러서 만드는 그런 어떤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자, 이 아까 설명했듯이 반도체는 전과 후로 나눠지죠. 자, 전공정은 기본 파운드리라는 이 반도체 설계를 하고요. 여기에 구체적인 어떤 이 후공정 작업을 하기 이전의 단계까지를 우리가 전공정이라고 하는데, 자, 웨이퍼가 완성됩니다. 웨이퍼가 완성되면 이 상태에서 후공정 단계로 넘어가는데, 후공정에서는 칩도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자르고 붙이는, 우리가 본딩을 붙인다고 하죠. 네. 커팅을 자른다고 하고, 그런 공정을 통해서 수많은 검사 장비의 불순물 오인 검사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이 웨이퍼 안에 상품 가치가 유효한 그런 유효성 검사를 충분히 거치고 난 이후에 최종 제품으로 이제 양산이 되는 건데, 자, 이 공정이 너무 예민한 거죠. 우리가 반도체 이 웨이퍼 안에는요 아주 미세한 티끌의 먼지라도 들어가면 불량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제조 공정이 있는 회사를 가면 그냥 클린룸이 1단계부터 한 3단계까지 있다고 치면 반도체는 아마 최고 단계일 겁니다. 에어 샤워 커튼 한 2번 정도 지나야 되고요. 뭐 부착하고 있는 거는 모든 뭐 방진 장비부터 해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엄청난 이 방진, 즉 먼지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충분히 거쳐서 들어갑니다. 네. 거의 뭐 우리가 무균실이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아주 이 먼지에 민감하기 때문에 네.
뭐 대부분의 어떤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그 단계가 가장 높은 이 구역에서 생산이 되는 장비다. 근데 테스가 올해 이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좀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분기부터 잠깐 좀 공시를 먼저 볼게요. 자, 올해 1월부터 회사는 막대한 수주 공시를 예고했죠. 자, 최근 매출액은 1,783억, 2019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얼마죠? 519억을 올해 7월 31일까지 납품한다. 자, 그렇다면 테스가 3분기죠. 네. 1월부터 3월은 1분기,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을 2분기, 7, 8, 9는 3분기입니다. 그럼 이 실적 완료되면 언제 들어오죠? 3분기에 3분기. 실적으로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실적서가 지금 완연한데 일단 1분기 초도 물량부터 590억 정도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275억의 추가 장비 납품 계약을 했다. 자, 지금 테스는 2021년도가 가장 주목되는 이 종목입니다. 반도체 전공정에 필요한 PCVD에 대한 이 반도체 3D 낸시 메모리에 들어가는 이 장비, 이 부분이 지금 1분기부터 계속 지속적인 어떤 수주가 좀 늘고 있어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 반도체 시장에 슈퍼사이클이 좀 예고가 되고 있는 만큼 이 전공정 장비에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종목이 바로 테스로 지목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회사 올해 이 추정 매출액, 올해 이제 목표 매출액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자, 매출액은요 2,459억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연간 매출액은 2,459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316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28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 거고.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올해 추정 매출은 3,4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678억.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500억 원 이상의 예상 매출액을 좀 갖고 있다. 지금 올해도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이미 영업이익이 678억이라면 잠깐 보죠. 거의 2배네요. 지금 추정치에 지금 영업이익이 316억인데 네. 올해도 2배 가량의 성장이 예상된다. 근데 이건 추정치라는 겁니다. 현재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반기까지 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좀 잠잠해지고 이 삼성전자의 그 시안, 중국 시안의 반도체 공장에 투자가 완성된 시점에 추가적인 어떤 매출 향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파운드리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기간 테스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우리가 반드시 유의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테스를 좀 대표님 입장에서는 테스 앞으로 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테스는 제가 오늘 좀 강하게 좀 말씀드린 게, 네. 자, 성장주라는 것 중에서 제가 항상 성장주, 어떤 기업의 가치가 향상되는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군들 나름의 어떤 테마가 있죠. 네. 같은 이 상승률을 갖고 있는데 어떤 종목은 더 많이 오르고 어떤 종목은 오르지 못해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세가 완연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트렌드에 맞는 종목, 그리고 시장의 매기가 좀 더 유입되는 그런 종목에 상승폭이 클 수밖에 없는데, 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21년도의 상승 섹터는 반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 소부장. 뭐 물론 반도체 완성제조, 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논의로 할게요. 네. 자, 중형주의주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반도체 소부장주의 대표적인 이 상승률이 좀 예측되는 종목은 단연 테스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잠깐 좀 차트를 볼게요. 자, 잠시. 네. 예, 프로그램에 좀 잠시 혼선이 있었습니다. 네. 반도체 자, 일봉 소부장. 차트를 좀 잠깐 보더라도, 자, 테스가 올해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등락폭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좀 등락폭이 좀 심한 그러네요. 어떤 흐름을 좀 가져왔었어요. 영락 없이 주가가
오를만 하면 내려오고 오를만 하고 내려왔지만 자 주가는 추세선을 볼 때 점진적인 우상향 패턴을 좀 이어지고 있다. 실적에 맞게 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실적주에 대한 분석 항상 강조드렸던 게 실적 종목은 반드시 실적에 따른 기대감으로 가고 실적 발표에 따른 재료 소멸로 갔다가 조정 시 다시 실적 상승에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수주 계약 그다음에 업황의 회복 기대감이 전체적인 어떤 매기에 반영된다면 같은 테마군으로서의 지수 영향을 좀 받는데 자 이런 점에서 테스트에 어떤 영향력이 좀 있다. 자 일봉상 차트를 좀 더 크게 볼게요. 자 회사는 작년 대규모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좀 반영됐던 시점이었죠. 자 1차 구간이 좀 제가 이제 구분으로 좀 나눠 드릴게요. 자 3단계로 좀 구분이 되는데 자 19,000원대를 필두로 해서 자 장세가 좀 유입됐던 자 여기는 뭐 우리가 논외로 할게요. 자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지금 지속됐던 이 부분은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제조업종들이 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네. 자 단기의 어떤 저점 구간을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되는 구간은 박스권은 여기로 봐야죠. 자 19,700원에서 2만 원대 초반까지의 박스권 장세에서 반도체 파운드에 대한 수혜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상승했고 다시 하락했다가 자 요거는 실적 발표가 또 있었어요. 반기에.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이후에 재료 소멸 다시 기대감 때문에 상승 다시 11월 달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보이죠. 자 요 구간도 다시 실적 발표입니다. 11월 중순에 우리가 3분기 보고서 나가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1월에 요 상승됐던 요 모멘텀은 바로 아까 대규모 수주 계약이었죠. 자 300억에 200억 한 580억 정도 되는 네. 신규 수주 물량을 1분기 이전에 이미 확보가 됐다. 자 주가는 추세 선상이 29,000원대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자 뭐 거두절미하고 뭐 딱 포인트만 잡아드릴게요. 자 주가는 견고할 것이다. 자 27,000원 27,000원이 강력하게 지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지지가 된다는 이 가정하에서 분할 시 매수하신다면 자 언제까지? 실적 발표. 자 우리 1월 달에 발표한 실적 공시의 이 종료일은 7월 31일자입니다. 물론 이게 좀 연기될 수는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조금 더 뭐 길어지거나 네. 어떤 유입에 대한 어떤 생산 유입이 좀 더 지연된다면 좀 뭐 길어질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3분기 실적 안에는 새로운 신규 수주 실적이 좀 포함될 것이다. 자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3분기 실적 발표 즉 11월 15일까지는 우리가 기점으로 삼아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000원 26,000원대를 이탈한다면 자 적극적 매수 26,000원대가 지지받는 구간 안에서는 자 지금도 분할 매수 관점을 봅니다. 근데 뭐 여기서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더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물론 이제 감사 보고서 이후에 테스도 좀 실적적인 어떤 영향 때문에 매기가 좀 나올 것으로 좀 저는 보여지는데 죄송합니다. 설명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마우스가 잠시 떨어져가지고 네. 대표님이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다 네. 보니까 자, 28,000원에서 29,000원에 저점 분할 매수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고요. 28,000원대가 약간 이탈된다면 26,000원에서 28,000원 구간은 우리가 1차 매수 구간, 매수 총량의 20%씩만 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000원이 이탈된다면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매수 전략 제시해 드립니다.
네, 테스는 이제 앞으로가 더 유망한 반도체 소부장 유망주이기 때문에 일단 26,000원 이탈 시 적극적 매수를 특히 추천을 해주셨고 3분기 실적까지 그 미국이랑 이제 500억 정도 관련된 그 수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수주 계약이 공식적으로 이제 집계가 되는 3분기 실적까지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전망이 좋을 거다라고 테스를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두 번째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오이솔루션인데 이 오이솔루션도 또 대표적인 5G 수혜주죠.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서 공시도 이런 실적 관련 공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이솔루션은 좀 실적이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 발표가 나왔네요, 대표님. 네, 그렇죠. 뭐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부장주에서는 테스가 2021년도에 실적적인 어떤 컨센서스의 뭐 최고 상승 종목으로 전 기대가 좀 되는데 두 번째 5G 종목 중에서 작년에 사실 이 종목은 많은 경제방송의 전문가들이 오이솔루션 맞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많이 계속 언급을 하셨어요.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진짜 주가가 기억나요. 단기에 작년 하반기 부근에는 뭐 신고가까지 이제 갔다가 최근에 주가가 좀 크게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보유자 관점에서도 되게 답답한 그런 흐름일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다면 그 이후엔 뭐죠? 실적이 나와요. 실적이죠. 그렇죠?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자, 기대감이 반영됐고 수주가 있고 실적 발표가 되면서 돈이 계속 차곡차곡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종목들이 배당 성향도 강해지고 자, 그렇다면 거기다가 플러스 업황의 회복 또는 업황이 트렌드에 맞는 네. 그런 매기가 쏠리는 그런 종목으로 인식이 되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 부분이 좀 완연한데 자, 오이솔루션은 작년에 전문가들이 너무 강하게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적극적으로 좀 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네.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베이스가 되고 실적이 즉 기본이 되는 종목들이 기대감을 같이 탄다면 이게 좀 물려도 괜찮은데 기대감만 갖고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면 올라간 만큼의 상승분을 좀 반납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감을 갖는 종목을 사더라도 실적, 즉 영업이익이 나는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이솔루션 공시부터 먼저 볼게요. 네. 자, 매출액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입니다. 즉 가결산에 따른 실적 공시를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매출액은 직전 2,102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 50.9%가 감소한 1,031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87.4%가 감소한 735억. 73억. 73억 5천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82.1% 감소한 82억. 자, 직전 연도 583억, 그 다음에 460억의 매출을 순이익을 냈는데 자, 뭐 100억도 못했어요. 지금 어떤 실적적인 어떤 전망치는 우리가 작년에 모든 매체에서 떠들던 오이솔루션의 어떤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뭐 아주 초라한 실적이었죠. 자, 회사는 손익구조의 변동 사유를요. 코로나19 글로벌 장기화로 인해서 5G 투자가 지연됐고 이에 따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이솔루션은 지금 광트랜시버라고 불리우는 이 대용량 라우터, 그 다음에 스위치 등이 광통신 장치에서 전기 신호도 이제 만들고 여기서 다시 광신호로 변환시켜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제 광통신이 가능하게끔 하는 이 변환 장치입니다. 네. 5G가 기존의 LTE보다 뭐 무려 뭐 10배 이상 빠르다고 하나요? 엄청나게 이 빠른 통신 광속도를 좀 낸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뭐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5G가 뭐 되는 데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쵸. 자, 이게 전 세계 시장으로 5G 통신망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게 산업의 혁명을 좀 가져온다. AI 기술의 향상, 그 다음에 원격으로 여기서 아프리카에 있는 뭐 로봇 장비를 이용해서 건설도 좀 가능한 그런 수준의 어떤
이 기술적인 어떤 호환 단계까지 왔다. 자, 그래서 5G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세는 좀 완연하다는 그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 자, 오이 솔루션이 작년에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상승한 건 맞지만 이후에 그렇다는 어떤 실적적인 변화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실망할 건 아닙니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미국과 어떤 계약을 했죠? 자, 버라이즌 무선통신과 7조 9천억 원의 공급 계약을 했죠. 자, 이게 작년에 좀 차근차근 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좀 더 진척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더 이상 진척하기 어려우니까 올 1분기부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겠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가시화에 대한 어떤 수주에 대한 이행이 좀 진행되면서, 자, 오이 솔루션은 삼성전자의 이 광통신 커넥터 일부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이행이 되면 오이 솔루션의 실적도 같이 그러네요. 올라갈 수밖에 네. 없는 거죠. 자, 이 연결 기준으로는 뭐 막대한 어닝 쇼크에 준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냈지만 지금 1분기부터는 뭐 올해 전체 매출에 뭐 1,419억 원을 이제 집계하고 있습니다. 자, 1,000억보다는 32% 정도가 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14억 정도 증가한 260억 정도를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들 때문에 지금 증권가에서 1분기 실적 부분부터 오일솔루션의 어떤 실적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성장치가 2020년도보다는 좀 더 완연하게 네.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오일솔루션을 좀 저가 매수의 좀 기회로 삼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이제 올해 상반기가 특히 더 앞으로가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5G 수혜주 오이 솔루션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잘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저점 매수로 좀 매수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투자 계획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죠? 네. 잠깐 좀 차트를 봐야죠. 그럼 오이 솔루션 저희 그럼 차트 보면서 그 매수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많이 궁금하시니까 오이 솔루션도 우리가 자 저점에 우리가 잘 잡아서, 저는 사실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1분기의 실적 중에 어떤 변화가 크게 감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기대하고 있는 타이밍은요 1분기보다는 2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주는 어떤 빌미, 주가가 낙폭 과대 구간에서 어떤 매수 기회를 준다면 안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잠깐 좀 볼게요. 자, 주가는 연중 최저점이었던 작년 뭐 3월을 우리가 항상 저는 논외로 하죠. 자, 그러다 보면 주가는 39,000원, 즉 4만 원대가 일봉상 평균적인 이 구간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어떤 일봉상 이 박스권으로 보여주는 구간은요 45,000원 구간이었어요. 자, 이 구간을 끊임없이 좀 조정을 좀 받고 네. 있었던 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바로 1차, 2차 시그널의 상승이 있었죠. 자, 이때 우리가 작년 8월이 뭐였죠? 5G 관련된 종목의 어떤 테마가 인식이 되면서 크게 시세를 좀 냈던 종목입니다. 자, 오이 솔루션은 5G의 시장 잠시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 신호를 변환해주는 장치를 전량 삼성전자에 납품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각 통신사의 비중을 하는 매출 포지션이 전체 한 80% 정도가 이상이 다 이 커넥터 장비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 때문에 72,500원, 일봉상 52주 신고가인 8월 7일에 72,500원 도달했다가 상승폭이 좀 반납되는 구간에서 다시 주가가 쭉 밀려 내려왔죠. 자, 이게 뭐냐? 여기죠. 자, 우리가 8월 15일 구간입니다. 자,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발표 준해서 실적이 생각보다 저하된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단기 하락 추세 구간인 43,000원까지 좀 내려왔다가, 자, 요 구간은 항상 적극적 매수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 자, 요 구간이죠. 4만 원에서 45,000원은 적극적인 어떤 매수 구간입니다. 물론 지금 추세 상단에서는 내려올 수 있는 기미가 없어요. 자, 이 금액대를
자, 49,000원대를 강력하게 좀 지지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입니다. 자, 이탈 조짐이 있다. 이탈해서 49,000원을 내려와 준다면 45,000원에서 49,000원 구간에는 죄송합니다. 4만원에서 45,000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인데 자, 여기서 49,000원대가 크게 이탈된다면 45,000원대까지 매수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우리는 1차 매수 구간 45,000원에서 4만원대 요 구간에 적극적 매수를 통해서 올 상반기 즉 8월 15일에 반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우리가 시세를 한번 눌러보는 전략으로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오이솔루션은 올해 특히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기대가 되고 8월 15일 반기 보고서 제출 시까지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사이를 적극적인 매수 포인트로 잡고 매수 시점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이솔루션까지 얘기를 해봤고 이제 한국 정밀 기계를 얘기해 볼게요. 이 한국 정밀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안타까워서 더 이 방송을 시청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거래 정지가 지금 되고 있는 기업이죠. 종목이죠. 대표님이 우려했던 공시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 시점에는 내부 결산 시점에 영업 손실로 인해서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되는 종목들도 있고 상패 사유가 발생돼서 관련 공시가 나오면서 이런 공시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흔들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 정밀기계죠. 네,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왜 알지도 못하고 갑자기 주권 거래 정지가 되는지 아세요? 공시를 우선 규정을 잘 숙지 못해서에 대한 문제도 있고 네. 이게 언론에서 찾는 순간에 이미 늦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시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자, 제가 영업 기밀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먼저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당하느냐?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항상 처음부터 갈까요? 노란 창 띄울까요? 자, 초록창으로 우리가 띄워서 네. 항상 우리가 HTS 즉 증권거래창에서 공시를 보는 습관을 갖다 보면은 여기서 나오지 못했던 공시들이 정기보고서에 다 있는데 자, HTS에서는 정기보고서와 기타 시장 안내 관련된 어떤 공시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기업의 어떤 공시를 좀 보려면 반드시 직접 전자공시 시스템을 좀 접촉하는 것을 제가 권장해 드리는데 네. 자, 간단합니다. 네이버 들어가세요. 자, 전자공시 엔터 칩니다. 상단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나오죠. 자, 그냥 바로 검색 들어갈게요. 자, 그럼 이렇게 공란으로 뜹니다. 근데 수많은 어떤 기업 공시들을 다 찾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자, 상세 검색 누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종목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 한번 해볼까요? 코스닥 종목 중에서. 코스닥 종목 중에서요. 시즌. 네, 시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고서명 감사 보고서. 근데 감사 보고서는 최근 2년에서 3년 전체도 됩니다. 네. 왜 전체를 해야 되냐면 그래야 나와요. 자, 가장 최근에 감사 보고서 제출을 보면 자, 쭉 나옵니다. 적정하죠. 쭉 나오는데 왜 감사 보고서를 보냐면 여기 나옵니다. 자본 잠식률에 대해서 나오죠. 최근 3, 4년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근 4, 3년도에 영업 손실 유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손상 차손 비율에 해당 유보 나옵니다. 자, 이 네 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관리 종목, 두 번 해당되면 상장 폐지 적격성 심사를 받습니다. 네. 자, 시제는 자본 잠식 아주 깨끗합니다. 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실 없습니다. 자, 4, 3년도 영업 손실 한 번도 없네요. 지금 4년 연속 이익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손상 차손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종목 한국 정밀 기계.
기계죠. 아이고. 자, 눌러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감사보고서 보면요.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니까 좋네요. 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거 보라고 했죠? 자본 잠식. 자, 한국정밀기계는 자본 잠식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작년 반기에도 없었죠. 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은 50% 초과인데 자, 50%는 안 넘었네요. 23%, 31%, 그다음에 2.4% 없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죠.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내서 현재 관리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상폐되나요? 안 되나요? 궁금하죠? 네. 자, 최근 보고서 봐야죠. 자, 최근 보고서는 바로 분기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오래 갈 필요 없어요. 재무제표 누르고요. 영업이익이 났나 안 났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자, 영업손실을 70억을 지금 내고 있죠. 그렇다면 4분기에도 손실이 난다면 네. 이 마이너스 70억을 플러스로 바꾸지 못한다면 뭐가 되죠? 상장 폐지가 되죠. 상장 폐지 적격성 실질 심사에 들어갈 수 있죠. 네. 자, 예측이 이미 됐습니다. 11월 16일 날 보고서 예측이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4분기에 70억이라는 돈을 다 만회하지 못하면 야, 이거 적격성 실질 심사 들어가겠네. 그렇다면 B는 피하고 봐야죠. 자, 미리 우리가 공시를 잘 살펴보았다면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보고서 최근 4년치에 대한 어떤 영업손실 유무가 있었느냐, 다른 뭐 자본 잠식이 있었는지를 먼저 보고 해당이 없었다면, 만약에 해당이 됐다면 최근 3년도의 어떤 재무구조 이 부분까지 우리가 검토를 했다면 자, 거래 정지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는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럼 일단 이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이 정말 애가 타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거래 정지 종목인데 네. 좀 애석하지만 자, 5년 연속 영업석자 영업손실은 일단 피할 수 적격성 없는 거네요. 실질심사 대상은 좀 됩니다. 네. 만약에 감사보고서에 대한 어떤 비적정까지 된다면 적격 심사를 통해서 대상 여부에 포함이 된다면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 부여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일단 이 회사가 대형 공작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요 어떤 거래선들이 조선소나 조선소에 준하는 어떤 대형 어떤 설비를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업황의 부진은 좀 예상은 좀 됐었는데 이 회사가 어찌됐던 대규모 손실과 5년 연속 적자를 좀 기록했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지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네. 다만 회사가 한 번 더 자국책을 좀 받아서 과거에 어떤 국성당 같은 종목도 4년 연속 갔다가 5년째 실적 좋게 내가지고 관리 종목 좀 탈피하는 그런 이슈 좀 있습니다. 물론 뭐 5년 연속 적자를 냈다고 해서 회사가 좀 불확실성 있는 건 아니고 정확한 거래선과 업황의 회복이 기대가 되는 어떤 사업이라면 충분히 회사가 거래 재개될 수 있는 사항들이 좀 많지만 자, 중요한 포인트는 올 감사를 좀 잘 받는다면 감사를 적정으로 받는다면 기회를 좀 부여받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까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감사를 좀 적격으로 받아야 이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좀 거래 정지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이렇게 한국 정밀기계, 오이솔루션, 또 테스까지 세 가지 종목 공시 또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아니면은 뭐 알고 싶은 종목 관련된 공시 알고 싶다면은 저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 이벤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30분 뽑아서 저희가 선물 드릴 테니까 메일 주소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그럼 계속해서 다음 프로그램으로 나우경제TV 함께